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던 거리도 이제는 조금씩 더디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받아들이곤 하지만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시 활력을 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의도적인 습관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들을 더욱 활기차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1.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도 다반사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마 나이 들었으니 이런 것도 당연하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당연하다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연 치유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상처받은 세포를 고치고 또 폐물을 청소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독입니다. 마치 하루 동안 힘들었던 심신을 다시 새 것처럼 재정비하는 정비소와도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소홀히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서 있는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둘째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손주가 와서 장난치는 것도 귀찮아지고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셋째로,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불안정해지며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지요. 사실 좋은 수면 습관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방 안의 조명을 부드럽게 낮춰주세요. 너무 밝은 불빛은 뇌를 자꾸 깨어있게 만듭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전에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냥 뉴스만 보고 잘게 하시다가 밤늦게까지 드라마 정주행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셋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을 해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침실에 시계를 두고 자주 확인하시나요? 지금 몇 시지? 하고 자꾸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시계는 보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쉬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조금씩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는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잠을 단순히 피곤하니까 자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여겨주세요.
하루 동안 애쓴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깊고 편안한 잠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자기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나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내일 아침,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기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 식사할 때, TV 볼 때, 책 읽을 때, 심지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요. 조금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의자 위에서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앉아 있는 것은 편안합니다. 특히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플 때는 앉아 있는 게 당연히 덜 힘들지요. 저도 그래서 조금만 더 앉아 있다가 움직이자 하고 마음먹다가 결국 한나절을 꼼짝 않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집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힘을 잃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심장은 점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다리 쪽에 피가 몰리면서 무겁고 붓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두 번째는 근육 약화입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일어나려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지요? 세 번째는 유연성 저하입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힘이 들게 됩니다. 결국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조차 버거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조금 앉아 있었다고 당장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몇 년 뒤에는 계단 한층 오르기도 숨이 차고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의 작은 불편이 삶의 큰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몸만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도 점점 가라앉습니다. 우울감이 몰려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몸이 굳어가면서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첫째,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집 안이라도 몇 걸음 걷거나 창문 앞까지 가서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둘째, TV를 보면서도 그냥 앉아있지 말고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위로 쭉 뻗거나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셋째, 계단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천천히 걸어 올라가 보세요. 몇 층을 오르지 않아도 이런 작은 노력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요. 주차할 때도 가급적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걷는 거리를 일부러 늘려보세요. 조금 더 걷는 것이야말로 평생 내 발로 움직이는 자유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때로는 피곤하고 움직이기 귀찮은 날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면 먼 훗날에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게으름이 미래의 큰 불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몇 번만 몸을 일으킨다면 몇 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잘 해놔서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 한 바퀴 걸어볼까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건강한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지요. 3. 햇빛을 받으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는 집 안에만 있어서 햇빛 볼 일이 별로 없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줄어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햇빛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멀리하는 생활이 우리 몸에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햇빛은 단순히 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존재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효과가 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햇빛 부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기 쉽습니다. 겨울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평소 걷던 길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게다가 햇빛을 받지 않으면 마음까지 침침해집니다. 우울감이 몰려오고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몸이 축 처지니 마음도 따라 처진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햇빛을 받는 건 참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단 10분, 집 앞 마당이나 아파트 복도 끝, 아니면 베란다라도 좋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오후에 잠깐 집 주변을 돌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햇빛이 너무 강한 한여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햇빛이 부드러운 오전 시간이나 해질 무렵을 활용하면 피부도 보호하면서 햇빛의 좋은 점만 쏙쏙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꼭 모자나 얇은 긴 소매 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햇빛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받아야 건강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10분씩만 마당을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투덜거리셨지만 몇 달 지나자 얼굴빛이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한결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햇빛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는 웃음 섞인 말씀을 듣고 저도 괜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햇빛은 하늘이 주신 무료 보약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소중한 햇빛을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누려보세요. 햇살 한 줌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삶에 다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건강을 위한 한 걸음, 햇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요. 4.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에 쉽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고 가까운 거리조차 걷고 나면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직 다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시장을 보러 가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곧 우리의 자유이자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다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보다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다리 운동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복잡한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를 잡고 가볍게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삐걱거릴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려보세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들어 올려도 충분히 근육이 깨어납니다. 셋째, 준비가 되셨다면 저항 밴드를 하나 구비해 보세요. 발목에 걸고 가볍게 벌렸다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다리 운동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리에 피가 돌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땀이 약간 배어날 때 아, 내 몸이 살아있구나 하고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리 운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일이 정말 무서운 거 아시지요?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그 뒤로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몸이 점점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튼튼하면 넘어질 일도 줄어들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약해진 것 같아 이제 운동해도 소용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다려주는 인내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하세요. 숨이 차면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몸을 다시 세워 나간다는 마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그 어떤 보석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내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야 비로소 인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내 두 다리를 위한 작은 운동 하나 시작해 보시지요. 미래의 나 자신이 분명히 고맙다고 인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5. 요가나 태극권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가 뻐근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으이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굳었지? 하고 한숨을 쉰 적도 여러 번이지요. 그런데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몸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좋고 부드러운 것이 바로 요가와 태극권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요가는 내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하며 몸과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동작 속에서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요가나 태극권은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끝만 겨우 닿아도 괜찮고 몸을 깊숙이 굽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오늘은 내 등이 조금 더 부드럽구나. 오늘은 내 다리가 어제보다 가볍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어느새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평온해집니다. 요가나 태극권을 시작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도장을 다니거나 비싼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편한 옷을 입고 그냥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은 공원에 가셔서 느긋하게 몇 가지 태극권 동작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굳어져서 생각보다 동작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몸이 기억을 되찾아갑니다. 잊고 있던 유연성, 균형 감각, 근육의 힘이 서서히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요가와 태극권은 단순히 몸을 위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커다란 선물을 줍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쌓인 근심과 걱정도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지친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힘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고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는 것. 요가와 태극권은 그 길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10분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건강하고 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오늘부터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선물, 요가와 태극권을 시작해 보시지요.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평화와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바꾼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주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어 보기. 내일은 햇빛 아래에서 10분 걷기.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한번 일어나 몸을 쭉 펴기.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보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을 풀어보기. 이렇게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삶의 교훈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힘이 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